올해 엄마라고 자식 잃고 날뛰는 꼴 좀 봐라! 남편이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긋지긋한 면상 그만 좀 보자. 차르르. 장례식장 바닥에 쏟아진 육개장 국물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 위로 뜨거운 국그릇을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아 엄마,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 애도 죽었는데 같이 살 필요 있나? 그 옆에는 새하얀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연녀였습니다.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장례식 날,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왜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순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서정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어머니 말순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 미역국, 나물 3가지, 생선구이.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간이 왜 이래? 어제도 싱겁다고 했잖아. 말순이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 내가 뭘 안다고. 그냥 먹을게. 남편 태주는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밖에서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서정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게 7살 딸 수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 가는 날이야. 그래, 수아야. 엄마가 김밥 쌌어. 맛있게 먹어.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서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모셔야 해서 대신 사진 많이 찍어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딸의 작은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님이십니까? 수아 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서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태준과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요? 수아는 어디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서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따라갔어야지. 애 혼자 보내서 이 꼴이야. 태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더 잘 챙겼어야지. 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였고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서정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 있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말순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애도 없는데 뭐하러 같이 살아? 이젠 소용없잖아. 서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거의 떠나고 홀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서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식도 없는데 우리 같이 살 필요 있나? 서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젊은 여자가 태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유진이었습니다. 태준의 회사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미안하게 됐어요.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쳤어? 약 먹은 거야? 태준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내가 있을 자리 없어.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옆 테이블에서 육개장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정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내 꼴에 며느리라고 들어왔냐? 뜨거운 국물이 머리와 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정이 비틀거렸습니다. 태준이 발로 밀어냈습니다. 자식 잃고 미쳐 날뛰는 꼴 좀 봐라. 서정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례식장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태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사람들 보잖아요. 서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국물 범벅이 된 머리를 닦지도 않고 그대로 홀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와. 서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정은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 하자 유진이 문 앞을 막았습니다. 이 집은 태준 씨 집이에요. 당신은 이제 나가야죠. 말순도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발도 못 들여. 내 집 아니야. 서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도장만 주세요. 도장? 뭐 하게? 그냥요. 그것만 주세요. 유진이 비웃으며 도장을 던졌습니다. 서정은 그걸 주워들고 돌아섰습니다.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 딸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봐. 그게 진짜 내 거였는지. 서정은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정이 집을 나간 그날 밤, 태준과 유진은 평창동 저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연 쫓아냈네. 유진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축하해요, 오빠.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에요. 태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순이 집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크긴 한데 좀 오래됐지? 새로 지을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트렌드는 미니멀 인테리어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내가 센스가 있으니까. 태준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서류도 다 여기 있고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유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빠, 회사는 언제부터 제대로 맡을 거예요? 당연히 바로 해야지. 저 여자가 이사 자리에 있는 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냥 해고하면 되잖아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급하게 하면 직원들이 수군거려. 천천히 밀어내야 해. 역시 오빠가 똑똑해. 유진이 태준의 팔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은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며느리 있잖아요. 그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어머,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 돈 빼돌렸어요. 몇 억인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당연하죠. 자식도 없는데 뭐하러 같이 살아요. 제 잘못으로 애 죽였으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착한 며느리 들어올 거예요. 저기 있는 유진이라고 우리 아들 회사 다니는 애인데 참 착해요. 유진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내가 제일 착하지.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태주는 회사 이사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을 이사 자리에서 내려야 해. 그래야 내가 제대로 경영할 수 있어. 유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서정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뭘 어쩌겠어. 어차피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회사 일도 내가 다 했던 거야. 그렇긴 하죠.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하고.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저 여자는 그게 다야. 하지만 회사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재무팀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사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 사장님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사님 자리 빼려나?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서정이 없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정은 낡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서정은 손에 든 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서정.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오재필,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법률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서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재필 씨, 저예요. 서정 씨?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서정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뒤, 오재필이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정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필 씨, 서정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재필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정리요? 서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필 씨, 제 이름으로 된 서류 전부 꺼내주세요. 오재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오재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서정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태준과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이 태준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 거예요? 서정이랑 이혼 서류 정리되면 바로 하자. 정말요?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까? 내가 입고 싶은 걸로 해. 다 사줄게. 유진이 키득거렸습니다. 말순도 자기 방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여자 없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과자를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유진이한테 갈비찜 해달라고 해야지.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서정은 오재필의 법률 사무실로 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오재필이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평창동 저택 등기권리증, 회사법인 등록증, 명동 빌딩 소유권 증서, 주식 명세서, 모두 이서정 명의였습니다. 오재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도 집도 빌딩도 전부 서정 씨 이름이에요. 태준이가 체면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다 당신 명의로 해뒀습니다. 서정은 서류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재필 씨,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재필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사건 전문이세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변호사 김도아. 서정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재필 씨. 천만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정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리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정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20층에 내려 문을 열자 김도아가 나타났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서정 씨죠? 들어오세요. 서정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아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오 변호사님께 얘기 들었어요. 네. 남편분과 이혼 소송이시죠? 서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도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멈췄습니다. 김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평창동 저택, 회사 지분 100%, 명동 빌딩. 전부 당신 명의네요? 네. 남편분 명의는요? 하나도 없어요. 명의만 빌려줬거든요. 김도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서정 씨,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에요. 네. 이건 재산 회수예요.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재산 회수요? 김도아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회사도 당신 거, 집도 당신 거, 빌딩도 당신 거예요. 법적으로 남편은 단 한 푼도 가진 게 없어요. 서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회수할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요. 서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김도아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부 남편 명의로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서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내 이름으로 재산이 있으면 남편 체면이 깎인다고. 그래서 다 넘겨주신 거예요? 명의만 빌려준 거죠. 실제로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김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회수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도아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회사 이사회를 여세요. 실제 소유주가 당신이라는 걸 공개하는 거예요. 이사회요? 네. 직원들과 임원들 앞에서 서류를 보여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서정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집 소유권도 확인시키세요. 등기권리증 원본이 당신 손에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랑 내연녀도 쫓아낼 수 있나요? 김도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집에 무단 거주하는 거예요. 48시간 안에 나가라고 통보하면 돼요. 안 나가면 절도죠. 서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도아가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최대한 빠르게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여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김도아가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서정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왜 진작 이렇게 안 하셨어요?
참고 사신 이유가 뭐예요? 서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요. 딸이요? 네. 수아가 아빠를 좋아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걸 원했고요. 김도아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으신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서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킬 것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어요. 김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대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서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오재필이 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정 씨, 김 변호사님 만났어요? 네, 재필 씨. 정말 고마워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근데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태준 씨가 회사에서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회요? 네. 당신을 이사 자리에서 내보내려고요. 서정이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열어야겠네요. 서정 씨?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낼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정은 고시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빠, 이사회 날짜 잡았어요? 응. 이번 주 금요일로 했어. 드디어 서정 씨 내보내는 거네요? 그래. 이제 내가 제대로 경영할 수 있어.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임원으로 올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당연하지. 내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사회 소집 공문이 왔습니다. 뭐, 내가 소집한 건데?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인은 이서정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일시 내일 오전 10시. 장소 본사 회의실. 안건 경영권 관련 중요사항. 유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내용이에요? 서정이가. 이사회를 소집했어. 네. 그게 무슨. 태준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저 여자가 뭘 하려는 거야?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해요, 오빠. 어차피 이사들은 다 오빠 편이잖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 하지만 태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고시원 옷걸이에는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그중 남색 정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산 옷이었습니다. 서정은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정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기념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브로치를 정장에 달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 다음 날 오전 10시. 회사 본관 회의실이었습니다. 태주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오빠,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이 들어왔습니다. 남색 정장에 다이아 브로치를 단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차림새는 그럴싸하네. 서정은 대답 없이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거기 내 자리야. 서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자리예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김도아 변호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는 내가 소집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소집했어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정 씨, 장난 그만하세요. 서정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왜 이사회에 있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정이 김도아를 봤습니다. 김도아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뭐야? 서정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명의대여인.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서정이 서류 첫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사법인 등록증입니다. 설립자가 누구죠? 서류를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한 이사가 읽었습니다. 설립자 이서정. 태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정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식 명세서입니다. 지분 100% 소유주는요? 주식 100%. 이서정.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야? 서정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평창동 저택 등기권리증입니다. 이서정. 네 번째 서류. 명동 빌딩 소유권 증서입니다. 이것도. 이서정.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서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어요. 실제 소유주는 저예요. 김도아가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을 거쳤습니다. 장태준 씨는 단 한 푼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15년 전에 세웠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명함만 돌렸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요.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남편 체면이 깎인다고요. 그래서 명의만 빌려줬어요. 서정이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사장 행세만 했어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요. 태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는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서정이 서류를 태준 앞에 던졌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유진을 봤습니다. 백유진 씨도 해고예요. 횡령 증거가 있거든요. 김도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법인 카드 개인 용도 사용 내역입니다.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정이 이사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이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서정이 마지막으로 태준을 봤습니다. 당신이 앉은 그 자리, 제가 만든 자리예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나가세요. 48시간 드릴게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복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문이 닫히자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아야, 엄마 해냈어. 그날 오후 평창동 저택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달려왔습니다. 아들, 어떻게 됐어? 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회사도, 집도 다 서정이 거였어요. 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의만 빌린 거였어요. 유진이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정 씨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48시간 안에 퇴거하십시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우리 집인데.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등기상 소유주는 이서정 씨입니다. 불응시 절도로 처리됩니다. 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평창동 저택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서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도아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방에서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들어서자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감히 여기 왜 와?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퇴거하십시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가 왜 나가? 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등기증이 있어요. 거짓말. 아들 이름으로 된 집이야. 김도아가 등기권리증을 보여줬습니다. 말순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서정. 이게.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유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야 해요. 나가? 우리가 어딜까?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뭐? 우리가 졌어요. 끝났어요. 말순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이래? 싸워야지.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로 싸워요? 우리 명의는 하나도 없어요. 서정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딸 수아의 방 문을 봤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인형들. 서정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수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수아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정의 손이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뒤에서 태준이 섰습니다. 서정아. 서정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도 갈 곳이 없잖아. 서정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당신이 날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죠? 그건 딸 장례식 날 육개장 뒤집어 쓰고 발로 차일 때는요?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자식도 없는데 같이 살 필요 없다고 했죠? 미안해. 미안? 그게 다예요? 서정이 수아의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참았어요. 모욕당하고 무시당해도 참았어요. 알아. 모르죠.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서정이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말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15년 동안 아침밥 차려드렸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말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대신 간이 싱겁다고 밥이 질다고 매일 들었죠. 그건 딸 잃은 날도 제 잘못이라고 했죠. 제가 따라갔어야 한다고.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시간 다 됐어요.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서정 씨, 제발. 하루만 더 주세요. 서정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갈 곳을 찾아야 해요. 제가 쫓겨날 때는 하루도 안 주셨잖아요.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해요? 서정이 경찰을 받습니다. 퇴거 집행해 주세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내가 사람이야. 서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야죠. 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태준과 유진이 말순을 일으켰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말순이 뒤돌아봤습니다. 두고 봐. 두고 보라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저택을 떠났습니다. 거리에 홀로 섰습니다. 가방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말순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 왜? 유진도 울었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안. 서정은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정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아의 그림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우리 집이야.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김도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승리한 기분이 아니죠?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허해요. 이게 끝인가 싶어요. 김도아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네. 당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서정이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일어났습니다. 수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인형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아의 사진을 세웠습니다. 수아야,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할게. 너도 지켜봐줘. 사진 속 수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정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수아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아야.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놓아줄게, 수아야. 엄마도 살아야 하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태준 씨죠? 금융감독원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회사 명의로 개인 대출을 받으신 건이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회사 운영비였어요. 서류상 개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며칠 뒤 경찰서였습니다. 태준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건 제가 쓸 돈이었어요.
제 회사잖아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소유주는 이서정 씨입니다. 당신은 명의 대여인일 뿐이에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소인 이서정 씨가 처벌 원하십니다. 구속수사 들어갑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명의만 빌린 사장,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장모 씨는 15년간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회사 운영은 부인이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태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 유진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인이었습니다. 유진아, 너 뉴스 봤어? 응. 너도 횡령했다며? 회사 카드로 명품 샀다고?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그건 태준 오빠가 사주겠다고. 그래도 회사 돈이잖아. 너 고소당한 거 맞아? 응. 헐, 대박. 인생 망했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이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랑했을 뿐인데. 며칠 뒤 법원이었습니다. 유진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백유진은 회사법인 카드로 총 2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구매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변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괜찮다고 해서 그래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횡령입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말수는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말순이 간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내 며느리 왔어? 며느리요? 아무도 안 오셨는데요. 거짓말. 서정이가 와야 하는데. 간호사가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은 이서정 씨로 등록돼 있어요. 뭐? 그년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싫어. 그년한테 신세 안 져.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정이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들어서자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너,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꺼져. 보기 싫어. 서정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 내 돈 필요 없다고. 그래도 시어머니신데요.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하던 마음도 이제 다 내려놨어요. 내가 널 그렇게 괴롭혔는데. 네, 맞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말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서정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챙길게요. 말순이 서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정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말순은 다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복도에서 서정이 멈춰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한 달 뒤 태준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서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서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면회실.
유진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봤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빠, 유진아, 우리 어떻게?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다 끝났어. 오빠,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헤어지자. 뭐? 나 나가도 갈 곳 없어. 너도 내 인생 살아.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발. 하지만 태준은 전화기를 놓았습니다. 일어서서 돌아갔습니다. 유진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오빠. 하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 구속, 내연녀 집행유예, 시어머니 요양병원 입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서정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수아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아야,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할게. 사진 속 수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정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정은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주식회사 엄마의 정직한 밥상.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정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딸 수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난 엄마를 믿어. 서정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잘하고 있지? 사진 속 수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들어가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서정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직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밥처럼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재료도, 가격도, 품질도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내나요? 서정이 웃었습니다. 정직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재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정 씨, 들어가도 될까요? 재필 씨, 들어오세요. 오재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동 빌딩 임대 계약서예요. 다 찼어요. 벌써요? 네. 정직한 가게들만 입주시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서정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재필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다 서정 씨가 한 거죠. 오재필이 웃었습니다. 근데 서정 씨 행복해 보여요. 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잘 됐네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오재필이 나갔습니다. 서정은 다시 수아의 사진을 봤습니다. 수아야,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없어서 슬프지만 그래도 살아갈게.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정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정이 직접 심은 것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서정푸드 정직한 먹거리로 화제.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이서정 대표는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공개하고 유통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화면에 서정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였어요. 제 딸에게 먹일 음식을 만드는 마음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서정이 텔레비전을 끄고 웃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서정은 수아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회사도 잘 되고 빌딩도 다 찼어. 내가 좋아하던 김밥 만드는 회사야. 기억나? 엄마가 소풍 갈 때 싸줬던 거. 서정이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게 마지막 김밥이 될 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보호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엄마도 살아야 해. 내가 원하는 거 알아. 서정이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수아야.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정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백합을 샀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삽을 들고 흙을 팠습니다. 백합을 심었습니다. 수아야, 여기서 피어나. 엄마가 매일 볼게. 물을 주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엄마한테 힘줘서. 그날 저녁, 서정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아였습니다. 서정 씨, 저녁 먹었어요? 네, 지금 먹고 있어요. 혼자요? 네. 김도아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정 씨,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볼래요? 영화요? 네. 저도 혼자 사는데 가끔 심심하거든요. 서정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뭐 보고 싶은데요? 코미디 어때요? 웃을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친구도 생기네. 나도 이제 사람처럼 사는 건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회사 창립 기념 파티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정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직하게, 떳떳하게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함께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서정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수아의 사진을 봤습니다. 수아야, 엄마 이제 괜찮아.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팠지만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어. 너도 기쁘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었어. 하지만 나 자신이 내 편이 되니 세상도 달라지더라. 돈은 악이 아니야. 나를 지키는 방패였어. 서정이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1층 문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서정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정말 가벼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정은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심은 백합이 피어났습니다.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수아야 봐. 내가 좋아하던 꽃이 폈어. 바람에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서정이 무릎을 굽혀 꽃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많이 웃어. 너도 기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아였습니다. 서정 씨, 오늘 점심 약속 있죠? 네, 물론이죠. 그럼 12시에 봐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밝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색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색깔 있는 옷을 입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김도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정 씨.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정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도아 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뭐 드실래요? 파스타 먹을래요. 주문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도아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회사는? 잘 돼요. 직원들도 좋아하고 매출도 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 많이 힘들었죠. 맞아요. 눈물 글썽이면서도 꿋꿋하게 서류 보여주던 거 기억나요? 그때 도아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김도아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니에요. 다 서정 씨가 한 거예요. 저는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둘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정이 말했습니다. 도아 씨, 저 한 곳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어디요? 딸 묘지요. 오늘이 일주기예요. 김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함께 갈게요.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수아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서정이 꽃을 놓았습니다. 백합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또 왔어. 친구도 데려왔어. 김도아가 묵념을 했습니다. 서정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서정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1년 전엔 너무 슬펐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아직 슬프지만 살아갈 수 있어. 김도아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아야, 엄마 이제 행복해. 내가 원했던 거 알아. 엄마가 웃으면서 사는 거. 서정이 웃었습니다. 눈물도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수아야. 평생 잊지 않을게. 묘지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며 김도아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말로요. 다행이에요. 서정이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도아 씨, 저 이제 알겠어요. 뭐요?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요. 김도아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알았네요. 며칠 뒤, 서정은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말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정아. 네, 왔어요. 서정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어요. 벚꽃도 폈고요. 말순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 벚꽃? 어머님 드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다 드릴게요. 말순이 서정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됐어요. 서정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제가 계속 올게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서정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말순은 다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감사합니다. 병원비도 꼬박꼬박 내주시고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이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서정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제 다 놓아줬어. 미움도 원망도.
차에 올라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응, 다들 열심히 하네. 당연하죠. 사장님이 잘해주시는데요. 서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서정푸드 해외 진출 제안. 서정이 메일을 읽었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아야, 우리 회사 해외까지 나가. 수아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열심히 할게. 지켜봐줘.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사장님,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내일 봐요. 모두 떠나고 서정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답다. 서정이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나 여기까지 왔어. 가족한테 버림받고 딸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났지만 이제 다시 일어섰어. 혼자 힘으로. 서정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었어. 하지만 나 자신이 내 편이 되니까 세상도 달라지더라. 돈은 악이 아니야. 나를 지키는 방패였어. 그리고 이제 알았어. 진짜 강한 건 혼자 서는 거라는 걸. 서정이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아야, 저기 있지? 엄마 보고 있지? 엄마 이제 다시 피어날게. 내가 심어준 씨앗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정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